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주는 PLLT 챕터 10입니다. Sorting Through Perspectives on SLA라고 SLA, Second Language Acquisition 분야에 존재하는 다양한 학술 이론들을 이제 분류를 해보고 그 안에서 큰 줄기를 형성하는 몇 개의 이론들을 간단하게 살펴보는 그런 주예요. 보시면 이제 챕터 10이고요. 뒤로 갔다가 앞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론적인 내용들이 주로 이어지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다시피 우리 슬라이드에 제가 준비한 강의 노트에 총 6개의 perspectives가 있는 걸 알 수 있고 그 중에 가장 지금 우리 분야에서 무게 있게 그래도 비중 있게 다루어지는 그러니까 discuss, 논의되는 그런 부분들은 1번, 2번, 3번에 해당하는 영역이에요. 4번 같은 경우도 identity approaches, 학습자들의 아이덴티티와 관련하여서 L2 습득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흥미로운 분야이긴 합니다만 좀 너무나도 다이버시티가 심하고 그리고 그 안에 뚜렷하게 줄기를 형성한 이론은 없는 형편이고요. Dynamic Systems Theory 같은 것도 이론이라는 그 용어는 붙어 있지만 완벽하게 이쪽 학계에서 채택되어서 중심적으로 다루어지는 그런 이론은 아니에요. Ecological Viewpoints에 보면 다양한 학술 이론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정도가 지금 나름대로 이 포커스를 받고 있고 나머지 그 이론들은 그렇게 큰 이목을 집중을 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중 있게 다루어 볼 부분은 챕터 10에서 그 3가지 viewpoints 그리고 fifth viewpoint에 있는 ecological viewpoints 중에서는 한 가지 그렇게 다루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는 279페이지고요. 279페이지인데 이제 6가지의 관점이 시작하는 부분이 어디서부터냐면 제가 이 앞부분을 다 안 하는 이유는요. 여기 보시면 아시다시피 어디서부터 얘기해 볼까요? Carlos Urios 1976 learner variables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Petzl Bounds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Nick Ellis 다 중요한 연구자입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분들은 다 생존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연구자이긴 한데 그 안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내용들이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너무나도 간단해서 이거를 이 2달러 가지고 닉 앨리스의 이론도 이 2가지 가지고는 다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10가지의 아이디어를 얘기해놨는데 너무 간단합니다. 너무 간단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할 바에는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안 하는 게 낫고 286페이지부터 있는 Principles of Language Learning and Teaching 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부터 밑에 여기 아니고 죄송해요. Six Perspectives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부터 한번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286페이지예요. 286페이지고 여기 보시면 이제 Brown's Principles of SLA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됐습니다. 이 표는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래서 6가지의 관점을 살펴본다라는 내용이 쭉 나오겠죠. 그리고 나서 첫 번째 여러분 288페이지 보면 Maturation Based Approaches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다가 1번 붙이도록 할게요. 1번을 붙이도록 하고요. 이 표는 뭡니까? Six Perspectives on SLA. 6분의 1, 2, 3, 4, 5 피자판처럼 해서 6분의 1씩을 이렇게 구성을 하고 있는데 이건 누구 아이디어입니까? 이렇게 지분을 이렇게 6분의 1씩 가지고 있다는 게 모르겠네요. 자, 누구 아이디어입니까? 실제로 본인 아이디어인가요? 저자 아이디어? 예. 동의하시면 동의됐습니다. 자, Maturation Based Approaches라고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2번은 어디까지 가시면 되냐면 2번은 292페이지. 292페이지에 Cognitive Models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입니다. Cognitive Models. 인지주의적 모델인데 우리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그 생각의 회로와 관련하여서 어떻게 L2 습득이 일어나는지
그거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따가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3번. 3번이 295페이지에 있는 이 부분입니다. Socio-cultural perspectives. Socio-cultural viewpoints. 자, 그래서 mediation and ZPD 여러분 많이 기억나시는 거 그런 것들이 쭉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4번은 그냥 번호만 매겨요. 하진 않을 건데 번호만 일단 매기고 4번이라고 매기고 이건 다른 색깔로 할게요. 왜냐면 저 수업 시간에 안 할 거거든요. 우리 수업 시간은 안 할 거고요. 그 다음에 5번이 ecological viewpoints인데 이 중에서는 뭐만 한다? 한 가지만 한다. 이 중에서는 5번인데 이 중에서 뭐만 할 거냐면 skill acquisition theory 이거요. 요것만 하겠습니다. 이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중요하다 뿐만이 아니라 상당히 지금 우리의 그 이론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상황이에요. Skill acquisition theory 이건 좀 중요합니다. 그 다음이 마지막으로 Dynamic Systems Theory. 번호는 매기지만 하지는 않겠습니다. 6번. 예. 번호는 매기지만 하지는 않습니다. 파란색 6번. 네, 그래서 이제 1번부터 한번 나가보도록 할게요. 1번. 네. Maturation-based approaches. maturation이 뭐죠? mature, he's pretty mature. 이러면 되게 성숙했다. maturation이라는 거는 성숙이에요. 성숙. 뭐가 성숙하죠? maturation based. 뭐가 특정한 시기가 지나면 성숙해서 더 이상 습득이 안 된다. 많이 들어보셨죠? 저 앞에 챕터에서 특정한 시간이 지나면 점점 성숙해서 습득이 어려울 수 있다. 뭐 성숙과 관련 내용이에요. critical period hypothesis도 하고 어쨌건 인지가 우리 머릿속에 있는 뇌가 점점 성숙해 나간다. 그럼 maturation based approaches 한번 보겠습니다. One of the earliest claims for language acquisition, especially L1 acquisition, was made by Chomsky, McNeill, and others for the innate features of language acquisition. 처음으로 최초로 이제 L1 습득이 어떻게 되느냐라는 그 언어학적인 이론은 촘스키, 맥니얼 중에서도 이제 촘스키에 의해서 최초로 다뤄지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제 innate features, 생득적인 가지고 태어나는 그런 스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죠. 그쵸? LAD 같은 거 기억나시죠? LAD. Language. 스펠링 왜 이렇게 안 써졌죠? Acquisition Device. LAD 기억나시죠? 이런 거. 그래서 proposing a hypothetical language acquisition device 여기 나오네 LAD. All humans were said to possess innate abilities that led to natural acquisition of language. 그래서 모든 인간들은 생득적으로 어떤 이 내재적으로 갖고 태어나는 그런 language acquisition을 위한 ability가 주어져 있다. possess, 소유하고 있다. Maturation-based claims that SLA soon followed. claims about SLA soon followed. 그래서 L1에 대한 maturation-based approaches는 이런 거예요. 가지고 태어난다. 반면에 SLA 관련해서도 그것이 금방 이 maturation-based approaches가 탄생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L1 습득이 이런 식으로 되나 보다라고 사람들이 이제 predict를 하면, 예상을 하면, hypothesize, 그 가설을 세우면 L2 acquisition도 그렇게 될 수도 있다 하는 그 뭐랄까 다른 분야이지만 유사한 이론이 또 개발이 되고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되죠. We look at one perspective in a little detail and then add some others 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래서 maturation-based approaches, 우리 인간이 생득적으로 가지고 태어나는 그런 뭐랄까 능력, 그 능력에 기반해서는 L2 acquisition이 LAD 같은 거, L2 acquisition이 어떻게 습득을 설명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input hypothesis라는 게 있는데요. 자, input hypothesis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상당히 우리 분야에서 중요하게, 우리 분야라는 거는 second language acquisition, SLA입니다. 우리 분야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이론이에요. 인풋은 뭔지 아시죠? 인풋은 외부에 있는 언어 정보예요. 내가 듣는 거를 다 인풋이라고 하고 읽는 거를 인풋이라고, 언어 정보. 내 입에서 나오는 거를 아웃풋이라고 하죠. 반대말은 아웃풋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반대말은 output이다. 그러면 input 가설이 무엇일까? One of the most talked about models. 자, 가장 많이 회자되는 모델이래요. 제가 얘기했죠? 우리 분야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자주 논의되는 모델은 the input hypothesis. Within this tradition was Stephen Krashen's acquisition learning hypothesis. 자, 그래서 acquisition learning hypothesis라는 것이 있는데 also known as the input hypothesis. 이렇게 더 많이 씁니다. input hypothesis as well as the monitor model. 다양한 다른 이름들이에요. 근데 input hypothesis라고 얘기하면 돼. Krashen의 이건 사람 이름도 외워야 돼요. 중요한 사람입니다. Krashen의 input hypothesis. 이 사람이 제2의 언어는 이렇게 습득되나 보다 하는 가설을 세웠어요. L2는 이렇게 습득된다 라는 가설인데 크라신의 가설인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최초의 L2 관련 최초의 이론이자 가설이에요. 자, L2는 이렇게 습득된다라고 처음으로 주장한 사람이 크라신이에요. 그런 점에서 의미가 굉장히 깊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제일 첫 사람이에요. 그전에는 다 심리학에서 이론을 빌려오고 뭐 언어학에서 이론을 빌려오고 그렇게 했지. 이렇게 SLA 독자적인 이론이 없었거든요. 근데 크라시는 이제 독자적으로 SLA만 적용이 되는 이론을 처음으로 주장을 했어요. 그런 점에서 의미가 굉장히 깊어요. 뭐든 최초로 하는 게 의미가 깊잖아요. 그래서 크라신이 유명한 이유는 SLA에서 최초의 그 습득 이론을 주장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아직 살아있습니다. 아직 살아있어요. 자, 5 claims. 그 사람이 input hypothesis를 주장했는데 그 input hypothesis는 속에 소규모, 이게 이제 이름이고 umbrella term, 그거를 5가지를 다 합친 거의 이름이고 그 안에 세부적인 5개의 주장이 있다. 그래서 그의 input hypothesis consists of 5 hypotheses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input hypothesis는 총 5가지의 세부 가설로 이루어져요. 그 가설들이 뭔지 한번 볼게요. 첫 번째, acquisition learning hypothesis. 2번, monitor hypothesis. 3번, natural order hypothesis. 4번, input hypothesis. 5번, affective filter hypothesis. 여러분, 이 5가지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이거는 5가지를 다 외우셔야 돼요. 다 외우고 각각의 hypothesis가 뭐를 뜻하는지까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별표 3개 드립니다. 별표가 3개 만점이면 3개고요. 5개 만점이면 5개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내 별이 어디 갔죠? 내 별이 없어졌네. 다시요. 별표가 3개 만점이면 3개 드리고요. 5개 만점이면 5개 드려요. 이거 진짜 중요해요. 3개 드릴게요. 3개 만점이라고 치고. 예,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이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5가지가 다 공평하게 중요합니다. 자, 보세요. 그럼 5가지의 이론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크라시는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L2가 습득된다고 이야기를 했을까? 주장을 했을까? 1번, acquisition learning. Adult learns fluency in L2 performance is due to what you have acquired, not what you have learned. 계속이요. Subconscious acquisition is separate from conscious learning and is superior in the long run 이라고 했어요. 자, subconscious acquisition. 습득이란 어떤 성격? 습득은 무의식적인 것. 마치 아동이 아동의 모국어 습득 방식과 같이 이해되시죠? 아동이 모국어를 습득할 때 우리가 지난번에 implicit learning 이런 말도 했고요. unconscious acquisition 이런 말도 했고요. unaware acquisition, unawareness 이런 말도 했어요. 그래서 not aware 이런 말도 했어요. 그래서 무의식적이에요. 습득은 무의식적.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연스러운 환경에 노출됨으로써 언어가 습득되는. 습득은 그런 것이다. 반면에 학습은요.
학습은 의식적인 거. 성인의 교실에서의 외국어 습득 방식처럼요. 이해되시죠? 차이가 뭐예요? acquisition은 어떤 것? acquisition은 subconscious한 것. 자, learning은 어떤 것? conscious한 것. 이해되시죠? 아이고.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blue, conscious, learning. acquisition은 unconscious한 것. 외우세요. 습득은 크라션에 따르면입니다. 크라션에 따르면 습득은 무의식적인 것이고요. 학습이라는 것은 의식적인 거예요. 이 두 개를 분리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네요. 분리해야 돼요. 두 개를 합쳐서 보면 안 되고, 두 개는 엄연히 하나는 의식이 들어가 있고, 하나는 의식이 들어가 있지 않으므로 두 개는 반드시 분리해서 생각해야 되는데, 분리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어떤 것이 더 우월하다? 첫 번째 있는 거, subconsciousness. Subconscious acquisition is superior in the long run. 자, 그린색으로. superior in the long run.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무의식적으로 자연스럽게 습득한 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땐 더욱더 우월하다라고 적혀 있네요. 그럼 밑줄로 올라가요. Adult learns fluency in alto performance is due to what we have acquired, not what we have learned. 아시겠어요? 성인 학습자들이 L2를 퍼포먼스 할 때 만약에 그 사람이 유창하다면, 따라서 지금 무슨 말이에요? 유창하게 L2를 구사하는 능력이에요. L2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능력이 있는 성인 학습자라면 그 사람은 그 지식이 어디서 온 거다? acquired 된 지식이지 learned 된 지식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완벽한 acquisition과 learning의 분리죠. 분리를 완벽하게 했어요. 교실에서 영어를 그렇게 막 오케이 뭐는 뭐다 단어를 달달달 외우고 그건 다 learning이에요. 그렇게 learning 된 것은 유창한 L2 구사 능력에 기여하지 못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지만 유창한 L2 능력을 가질 수 있을까? 자연스러운 학습 환경에서 뭐 야외에서든지 어쨌건 untutored 가르쳐지지 않는 비공식적인 그런 환경에서 자연스럽게 무의식적으로 습득을 하면은 그거는 진정한 제2언어 능력으로 전환이 되지만 수업 시간에 아무리 선생님이 막 긴장을 하게 하고 빡빡하게 외우게 하고 그렇게 learning 된 거, 문법을 따로 외운다든지 단어를 막 100개를 외운다든지 이런 것들은 L2 유창성, 진정한 찐 L2 능력에 기여하지 못한다라는 주장이 acquisition learning hypothesis. 그러니까 여기 하이픈이 있는 거는 분리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acquisition과 learning은 다르고 acquired 된 knowledge만이 real, true L2 performance에 기여를 하고 learned 된 knowledge는 true L2 performance에 기여하지 못한다라는 말이에요. 어느 정도 납득이 되는 듯 하면서도 또 선생님 저는 교실에서만 영어를 배웠는데 어느 정도 영어를 하거든요. 혹은 저는 교실에서만 영어를 배워도 충분히 영어를 되게 잘하는 아이를 알거든요.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어요. 그건 이제 지금 이 input hypothesis 중에서 acquisition learning hypothesis가 비판을 받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죠. 근데 어쨌건 크라션은 그렇게 주장했어요. 분명히 무의식적인 학습과 의식적인 학습은 다를 것이며 무의식적인 습득이 의식적인 학습에 더욱 우월하고 찐 L2 퍼포먼스는 acquired 된 지식에 의한 결과이지 learned 된 지식에 의한 결과가 아니다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해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요거를 그럼 색깔을 acquisition 제가 계속 이 색깔로 했고요. 다음 learning을 이 색깔로 했으니까 이렇게 가도록 할게요. 됐죠? 자, 그러면
2번 monitor hypothesis. 그렇다면 여러분 모니터 hypothesis는 뭐냐면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요? 나를요. 내가 영어를 말할 때, 내가 제 언어를 말할 때 내가 말하는 거를 나 스스로 감독하는 현상이에요. 내가 말을 할 때 나 스스로 감독을 하게 되면 내가 말이 어눌해지고 말을 자꾸 고치게 되고 그래서 자연스러운 의사소통이 안 되죠. 그런 이야기예요. 보세요. monitoring, 모니터링 하는 거, watchdogging, 뭔가 감시하는 거, one's output, 내가 내 스스로의 아웃풋을 감시하는 거, and other explicit intentional learning ought to be largely avoided as it presumed to hinder acquisition. 자, 그래서 자꾸 이렇게 나를 스스로 모니터링을 하면 and other explicit intentional learning, 혹은 내가 말하는 것도 내가 모니터링을 하고 또 내가 배우는 것도 모니터링을 해요. ought to be largely avoided. 이런 행동은 하면 별로 안 좋다. as it presumed to hinder acquisition. 자꾸 나를 모니터링을 하게 되면 나의 그러니까 무의식적인 습득이 방해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따라서 모니터링이라는 거는 conscious한 activity예요. unconscious한 혹은 subconscious한 activity예요. subconscious한 activity가 아니고 conscious한 activity죠. 따라서 위에 있는 learning하고 어느 정도 일맥상통을 하게 돼요. 내가 의식이 있으면 내가 자꾸 나 스스로 모니터링을 하게 된다. 이것은 뭐에 안 좋다? 내가 아웃풋을 발산하는데도 안 좋고 그 다음에 나 스스로의 학습도 자꾸 의식성을 일으킨다는 거죠. 무의식으로 내가 학습하려는 것을 방해한다. 따라서 이러한 모니터링은 ought to be largely avoided. 피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은 hinder acquisition. 내가 자연스럽게 배우려는 그 무의식적인 것을 막는다라고 적혀 있어요. 따라서 지금 learning이 안 좋은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진정한 L2 knowledge를 형성하지 못하는 것이 있고 두 번째로 모니터링, 나 스스로의 셀프 모니터링을 강화해서 acquisition을 방해하고 그리고 나의 아웃풋이라든지 이런 explicit intentional learning 이런 거를 강화시켜주는 거. 아웃풋을 방해하고 그리고 나의 의식적인 학습을 강화시켜주는 거. 의식적인 학습은 안 좋은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의식적인 학습을 강화시켜주는 그런 단점이 있다라고 적혀 있네요. 다음이요. Natural order hypothesis는요. Extrapolating from morpheme order studies, 과거 연구에 따르면 later confirmed by Gold, Schneider, and De Keyser, we acquire language rules in a predictable or natural order. 자, 언어 습득은 무작위로 마구잡이식으로 되는 게 아니고 we acquire language rules in a predictable or natural order.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path로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측 가능한 path로서 유사한 패턴으로 배운다 그 말입니다. 과거에 이와 관련된 그 연구를 제가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죠. 그리고 거기에서 natural order라는 용어가 나온 적이 있어요. 그 이론입니다. 언어 습득은 그 사람의 L1이라든지 그 사람의 젠더라든지 그 사람의 성격, 그 사람의 국적 이런 걸 다 불문하고 L2는 predictable order 그리고 그 natural order를 따라서 순차적으로 습득된다. 공통의 순서가 있다라는 이론이에요. 4번이요. input hypothesis. 자, comprehensible input. 자, 이해 가능한 input이라고 번역하겠습니다. 이해 가능한 input. 그러면 도대체 이해 가능한 인풋이 무엇일까요? 보도록 할게요. 이 용어 중요합니다. Comprehensible input. Input that is a bit beyond one's level of competence. 자기의 능력보다 a bit beyond, 한 단계 더 올라가 있는 인풋을 comprehensible input이라고 해요. 내 수준보다 낮은 인풋도 아니고 내 수준보다 way above, 너무너무 높은 그 인풋도 아니고 내 수준과 똑같은 인풋도 아니고 내 수준보다 플러스 1, 한 단계 높은 인풋을 이해 가능한 인풋이라고 부릅니다. 이해가 가능해요. is the only true cause of second language acquisition. 자, true cause라는 것은 comprehensible input, 즉
나의 레벨보다 한 단계 약간 높은 그 인풋을 들어야 L2가 습득된다라는 말이에요. That input may be represented as I plus 1. I는 나의 레벨이고요. My level. My current level. 나의 현재 레벨이라고 할게요. plus 1은 나의 current 레벨에 1단계 추가된 거예요. That is neither too far beyond one's reach. 한 사람의 영역에서 너무 나아간 것도 아니고 nor so close that it poses no challenge. 그냥 나의 레벨과 똑같아서 challenge, 어려운 점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further speech will naturally emerge with sufficient comprehensible input. 그래서 나의 수준보다 약간 높은 거를 들으면 L2는 자연스럽게 발달할 것이다 라고 적혀있어요. 이거 상당히 의미하는 바가 커요. 그러니까 한 달만 CNN 들으면 CNN 들을 수 있다. 그 말이 안 된다는 걸 아시겠죠? 한 달 안에 영어 뉴스 보기 안 돼요. 왜냐하면 나의 커런트 레벨이 정확하게 알면 플러스 1 정도가 돼야 저기가 되는 거지. 한 달 내내 내가 CNN 틀어놓는다고 해서 시간이 지나서 내가 CNN을 듣게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한 I 플러스 100 정도 되겠죠. 그런 거는 true cause가 아니라는 거예요. Second Language Acquisition에. 진짜로 내가 100개 단어가 나올 때 그 어떤 독해가 있는데 100개 단어가 나올 때 한 20% 정도 모르는 단어가 있다. 그러면 그건 I 플러스 1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나머지 80%를 기반으로 20%의 모르는 단어를 유추하고 그래서 읽다 보면 이 단어가 이런 뜻인가 보다 하고 배울 수가 있죠. 그러면은 나의 I 플러스 1이 또다시 나의 I가 되는 거예요. 근데 단어를 너무 다 알아요. I 마이너스 2 막 이런 거. 내가 지금 내가 20살인데 유치원생이 보는 영어 동화를 본다. I 마이너스 10 정도 되겠죠. 그럼 영어 안 늘죠. 근데 내가 지금 20살인데 되게 전문적인 영역 사이언스 관련된 거 아니면 무슨 의학 관련된 논문을 본다. 못 읽겠죠. I 플러스 100 정도 되겠죠. 그럼 영어 안 늘어요. I 플러스 1의 영역이 되는 거 한 이런 교과서 정도? 아니면 이런 교과서보다 약간 수준이 낮은 거? 아니면 추리소설 중에서 되게 쉬운 거? 아니면 그냥 하이틴 영어 소설 중에서 되게 쉬운 거 그런 거 정도 읽으면 I 플러스 1이 될 수 있으면 그걸 읽으면서 단어라도 하나 더 배우고 이런 문장 구조도 있네 하고 내 눈에 그게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예요. Comprehensible input은 나의 레벨 I보다 한 단계만 높은 거예요. 그거를 들어야지만 그거를 혹은 읽어야지만 L2 acquisition의 true cause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죠.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speech will 말하는 것은 그러니까 말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은 will naturally emerge 자연스럽게 발생한다는 거예요. with sufficient comprehensible input 인풋이 이 이해 가능한 인풋이 충분히 주어지면 자꾸 듣고 읽고 하다 보면 말할 수 있는 능력은 자연스럽게 그냥 emerge 발생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즉 수업 시간에 자꾸 너 말해봐라. 네가 말을 해야지 자꾸 늘지. 이게 필요가 없고 선생님이 자꾸 sufficient, comprehensible input만 주면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L2가 말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발달한다. 그 말입니다. 5번이요. Affective filter hypothesis. Affective filter라는 거는 affective는 감정적인 거잖아요. 감정적인 필터가 있어요. The best acquisition will occur in environments of low anxiety, that is, in contexts where affective filter is low. 자, low anxiety, anxiety가 낮은 것이 affective filter가 낮은 거래요. 즉 수업 시간에 너무 긴장도가 높으면 이 감정적인 필터가 높아져서 내가 들으려고 하는 그 인풋을 다 튕겨내지만 나의 affective 필터가 충분히 낮으면 즉 나의 anxiety가 낮으면 인풋이 잘 들어올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the best acquisition will occur in environments of low anxiety. anxiety가 낮은 that is in contexts where the affective filter is low. 그래서 이런 긴장감이라든지 학생들의 자신감을 자꾸 억누른다든지 되게 강압적인 분위기를 형성한다든지 이러면 학생들이 이제 감정적으로 긴장을 해서 affective filter를 높여요. 그 문지방을 높이고 그 필터를 강화시켜서 학습이 저해가 되죠.
따라서 affective filter를 낮추어줘라. 학생들에게 자유로운 분위기를 형성해주고 너무 긴장도 있게 하지 말고 무섭게 하지 말고 이렇게 좀 풀어주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편한 분위기에서 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슬라이드로 가서 정리 한번 할게요. input hypothesis는 총 5가지 hypothesis로 구성이 됩니다. action learning hypothesis, monitor hypothesis, natural order hypothesis, input hypothesis, affective filter hypothesis로 구성이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제가 다음 슬라이드에 있는 거 볼게요. 자, comprehensive input이라는 거 우리 했나요? comprehensive input 어느 정도 레벨이요? I+1. 레벨은 I+1을 comprehensive input이라고 해요. 교실이에요. 이건 교실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교실 상황. 교실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교실 상황에서 교사가 이제 comprehensive input을 줘요. 그것이 우리의 LAD, maturation 어디 갔어요? maturation based approaches에서는 항상 innate features, LAD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LAD로 그 comprehensive input이 들어올 겁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만 들어와요? 그것이 affective filter에 걸리지 않으면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comprehensive input 선생님 줘요. LAD로 들어와야 돼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안 들어와요? affective filter가 too high일 때. 이 말은 affective filter가 high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high anxiety. 긴장감이, 이 학생들의 불안감이 너무 많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렇게 쏙 들어오는 요런 경우는요. 요런 경우는 affective filter가 높을 때요, 낮을 때요? 네, affective filter가 low 하다는 거를 알 수가 있죠. 이런 현상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low 할 경우에 쏙 들어와요. 그리고 이것이 자연스럽게 들어와서 acquired knowledge가 되죠. 바로 이 acquired knowledge가 되면 우리가 output 할 때 바로 이 output이 찐 뭐다? real, true L2 fluency. 아까 전에 fluency in L2 performance 다라고 정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웃풋에 대해서 기여하는 knowledge는 acquired knowledge. acquired knowledge의 특징은 뭐예요? conscious예요? unconscious예요? unconscious. 맞죠? unconscious acquisition. 그런데 가끔 가다가 교사가 빡세게 시켜서 learned knowledge, 즉 conscious learning이 발생할 때 conscious learning이라든지 intentional learning이라든지 이런 게 발생을 해요. 그럼 이 아이들의 역할은 뭐다? 모니터링을 하게 돼요. 나의 그 퍼포먼스를 자꾸 모니터링을 하면서 이렇게 나가려고 하는 걸 자꾸 막아요. 나 틀리면 어떡하지? 나 여기서 잘못 말한 것 같은데? 고쳐야 될까? 그리고 모니터링이 자꾸 생기면 또 마찬가지로 learning이 활성화돼요. acquisition이 활성화돼야 되는데 learning이 활성화되는 거죠. 그래서 또 이것이 악순환이 된다 이 말이에요. 따라서 어찌됐건 간에 크라시 앤 하이포테시스에서는 output, 이것이 목표일 때 우리가 fluency in L2 performance가 목표일 때 여기 나오는 이것들은 악영향을 끼치는 것들이고 정말로 좋은 영향, 그러니까 선한 역할을 하는 그 지식을 형성하는 그 과정은 learning이 아니라 acquisition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acquisition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이런 거다. I+1에 해당하는 comprehensive input을 주고 low affective filter, 그러니까 anxiety를 낮게 유지를 시켜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안에, 이 교실 상황 안에 5가지의 hypothesis가 모두 들어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한 가지요. acquired knowledge가 있고 그리고 knowledge가 발생을 할 때 그 knowledge 발생 순서는 뭐다? natural order를 따른다. natural order를 따른다. 이거는 여기에 있어도 되고 여기에 있어도 돼요.
natural order를 따른다. 머릿속에서 그것들은 어떤 순서로, 그리고 이 natural order는 predictable하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많은 이전 연구들에서 밝혀진 그 오더대로 학습자들은 그 predictable한 오더대로 L2를 습득한다. 그러니까 morpheme acquisition, 뭐 S가 ing보다 먼저 습득된다든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따라서 습득을 하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여러분 요 표 있잖아요. 제가 여기 설명을 다 했고 요거는 여러분이 한번 빈칸을 각각이 어떤 hypothesis를 뜻할지 빈칸을 채워보세요. 예, 한번 지금 채워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